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마무리됐습니다.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한 불체자 160만 명을 포함하면 모두 200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HS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최대 75년간 DHS의 아이덴트에 보관됩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 급등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가 평균 16.6%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가 사라지게 되면 보험료는 올해보다 175% 인상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슈걸 지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소총을 들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미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확대 오찬 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 방위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 인내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론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잘 안다며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고 한국 정부 최고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경주 천마총 금관을 본따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도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외환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의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한 불체자 160만 명을 포함하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 7천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 말까지 불체 외국인 60만 명을 추방해 역사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는 불체 외국인이 미국을 떠났다면서 그중 160만 명은 자발적으로 탈미국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법 집행기관은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마약상 등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체자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다면서 IC 체포의 70%는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체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지만 검거 현장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체포된 이민자들도 적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불체 외국인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기로 할 경우 $1,000의 지원금과 함께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다시 소개했습니다. 불체 중인 사람들이 혜택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 미국에 돌아올 기회 없이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HS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최대 75년간 DHS의 아이덴트에 보관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HS가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여권 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된 정보는 즉시 세관 국경 보호국에 전달됩니다. 비시민권자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비시민권자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DHS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테러리스트나 미립국자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미주기술센터는 얼굴인식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과 국토안보부, IC, 정보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로 장기적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오류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감독장치 없이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이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에 촬영 이미지는 삭제됩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 완비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공항 및 국경 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0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지속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단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 예비자금을 사용해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농무부는 공지문에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 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 한편 상원은 어제 오는 11월 21일까지 적용되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벌써 13번째입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가 평균 16.6%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연방정부 보조가 사라지게 되면 보험료 올해보다 175% 인상되게 돼 무보험자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어제 다음 달 1일부터 공개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평균 16.6%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사별 인상률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8.4%, 호라이즌 18.1%, 엠버터 17.1%, 아메리힐스 15.5%, 오스카 4.6%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뉴저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91%에 해당하는 46만 6,600명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연말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에 더해 연방정부 재정 보조가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되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은 연간 $2,780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올해보다 175%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보험국의 분석입니다. 금융보험국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연소득이 13만 $1,000인 오션 카운티의 4인 가정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26,00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소득의 26%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연소득이 약 $9만 $4,000인 미들섹스 카운티의 60대 초반 부부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22,0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주 금융보험국장은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은 엄청난 보험료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보장 범위가 낮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CBO는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가 종료될 경우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4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지아주 슈거힐 지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소총을 들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홀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36세 한인 남성 최요한 씨가 지난 26일 오전 2시쯤 슈거힐 쿨리드라이브 인근 한 주택에서 소총 개머리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고함을 지른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전부터 최 씨를 알고 있었으며 현관문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00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 요원들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씨와 그의 차량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플라워리 브랜치 경찰이 985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고 셰리프국 요원들이 이날 오전 3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해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요원들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 등 최 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최 씨는 가정폭력 관련 중범죄 폭행 미수, 중범죄 폭행 미수 2건, 범행 중 총기 소지, 불법 침입 등 혐의로 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석금 $1,900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아토로바스타틴 칼슘정이 제조상의 불량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FDA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아토로바스타틴 칼슘정 14만 병 이상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 사유에 대해 용출 시험 기준 불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인도의 알켐 레버러토리스가 제조하고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어센드 레버러토리스가 미 전역에 유통한 제품입니다. 아토로바스타틴은 대표적인 스타틴계 처방의약품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토로바스타틴 칼슘정 10mg, 20mg, 40mg, 80mg 제품으로 의사 처방 전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FDA와 제조사는 리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나 환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뉴스 보도나 제조사, 의료 제공자, 약국으로부터 리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며 복용 중인 약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레이블의 로트 번호를 FDA 또는 제조사 공지의 번호와 대조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22기 회장에 이 씨와 한국외대 GCEO 뉴욕 총원우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최근 제22기 평통 임원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회장을 뉴욕평통 신임 회장에 내정했습니다. 뉴욕평통 간사에는 김원곤 21기 행정간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승인 절차를 거치면 오는 11월부터 임기 2년 동안 뉴욕 평통을 이끌게 됩니다.
경북 예천 출신인 이 회장은 현재 뷰티 서플라이 업체와 슈퍼마켓 등을 운영 중입니다. 뉴욕 평통 16에서 20기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기 땐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상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를 종료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과 47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 전원이 찬성해 52대 48로 통과된 결의안은 트럼프가 비상권한법을 발동해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종료시키는 내용입니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5% 관세와 다른 국가들 수입품에 대한 10에서 50%의 관세를 차단하는 유사한 결의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원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며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어제 타이레놀 제조사 존슨앤드존슨과 판매사 캠뷰를 상대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아동의 뇌 발달에 미치는 위험을 숨겼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은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된 첫 번째 주 정부 차원의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타이레놀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레놀 판매사 캠뷰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 제스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어제 오후 59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원숭이 21마리를 태운 트럭이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툴레인 대학교 실험실 소속 원숭이들은 플로리다주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이 원숭이들이 C형 간염, 코로나19,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며 인간에게 잠재적 건강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이날 저녁 늦게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현재 남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